매일 저녁 8시 여덟 평의 조그마한 이 공간에 특별한 사람들이 찾아온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로 함께 할지 기대가 됩니다. 늘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차 한잔 마시면서 뭐 얘기 나누고 소소하게 담소 나누고 이런 일상들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특히 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잖아요. 너무 설레요. 네, 크리스마스. 너무 설레잖아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설레요. 저도 설레요. 아직 설렐 나이이시군요. 네, 저는 겨울이 네. 그래서 설레거든요. 네. 아, 설렐 나이가 따로 있나요? 우리 다 설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안 설렜어요? 애가 셋이라 네. 얘들을 어떻게 설레게 만들어 줄까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 그럼 약간 두려움 쪽이구나, 설렘보다는. 사실 그런 게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부담스러움이죠. 부담. 네. 이 크리스마스 뭐 할 네. 거예요? 저는 이제 집에서 우선 페퍼로니 피자를 시킵니다. 그러고 이제 영화를 보죠. 해리포터 전 시리즈를 이제 시청을 하면은 하루가 다 가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하루를 보냅니다. 뭐 설렌다고 하시더니 그게 설레는 거죠. 하루 종일 그냥 해리포터 보면서 피자 먹으면서. 혼자서요? 네, 혼자서요. 페페로니 조금 설레긴 하네요. 아, 그렇죠. 페퍼로니가 제일 설레는 제일 설레네. 부분. 아, 근데 확실히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네. 게 해리포터는 우린 제 세대만 해도 그 크리스마스 연관 짓지는 않았는데 우리는 그 나홀로 집에거든요. 꼭 봐야 되는 맞아. 의식처럼. 항상 나오니까 그냥.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그 악당들이 늘 너무 불쌍했어요. 너무 당하잖아요. 자기는 방해도 너무 애도 당해요. 너무해. 네. 케빈. 아니, 저는 그리고 떠오르는 영화가 백투더퓨처. 네, 백투더퓨처. 원도 뭐 멋졌지만 2편에 진짜로 뭐 신기한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미래는 저렇게 바뀔까? 저게 너무 좀 허구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2015년 그때는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벌써 6년 전이고 이제 과거잖아요.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아니 그래서 사장님이 백투더퓨처 영화를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1편이 1985년도 네. 그때 나왔고 그리고 2편이 1989년도 그때 제가 태어났었거든요. 89년도에. 네, 뱀띠. 그래서 와 진짜 오래된 영화구나 생각했어요. 지금 두 분 표정이 다 너무 아련하세요. 근데 거기 영화에 나왔던 거 지금 상영화된 게 엄청 많아요. 그 벽걸이 TV도 상영화됐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화상회의. 화상회의. 네, 지금 일상이잖아요, 진짜. 너무 일반적인 장면이 됐죠. 네, 네. 화상회의는. 나오는 것 중에 3D 영화도 있었는데 좀 다른 맞아. 방식이긴 했지만 네네네. 어쨌든 현실화도 있었고 또 현실화는 음. 됐는데 상용화는 안 된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그 끈 묶어주는 운동화. 사실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그거. 네, 이렇게 그게 막 되는 거. 씩 막 이렇게 사실 뱀이 지나가듯이 막. 그게 된다는 걸 증명하려고 만들었는데 어머. 네. 사실 시장성은 없어서 출시는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공중에 떠다니는 스케이트보드 있잖아요. 그거, 아, 그거 너무 좋아. 그것도 네. 나왔잖아요. 나왔다고요? 네, 나왔대요. 개발 어떻게 중인가요? 나온 모르지? 상용화된 건 아니고요. 어. 네, 뭐 뜨개는 만드는 게 있죠. 이거 봐요. 아마 가격이 어마어마할걸요. 그렇죠. 음. 네, 가격이. 아, 근데 그 스케이트보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해리포터는 사실 조금은 좀 그 다른 스타일의 영화긴 해요. 그 맞아. 마술을 다루고 있으니까 네. 거기서 좀 신기했던 장면 같은 거 있어요? 저 해리포터 보면서 이거는 진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막 눈요기 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걸 지금 개발 중이래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지금 제가 기사를 가지고 왔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영화 해리포터 속 투명 망토 마법 아닌 현실이 된다? 국내 연구진이 영화 해리포터 속 투명 망토처럼 빛을 숨기는 신소재를 개발했다. 광주과학기술원 연구팀은 최근 빛으로부터 물체를 감추거나 입사하는 빛의 위상 정보를 완전히 제거해 복원할 수 없게 하는 광디렉 분산 물질을 개발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외계어 같죠. 네. 이게 그렇구나. 뭐 나- 우선 뭐 나온다는 나왔구나. 얘기죠? 네, 뭐 나왔구나 굉장히 했는데. 불친절한 보도자를 해냈네요. 이건 도대체 누가 쓴 거야 진짜. 이건 저는 진짜 두 손 두 발 기사거든요. 뭔가 모르겠어요. 만들고 있는다는 얘기인가요? 뭔가 이제 그런 풀어주세요. 목적으로 지금 만들고는 네. 있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투명하게 만들려면은 이 망토 네. 자체가 투명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는 그냥 보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시스루죠. 그렇죠. 스스로서 사전이 그러니까. 너무 똑똑하세요. 아, 요즘. 입었을 때 투명하게 만들려면은 네. 내가 여기를 보는데 저 뒤가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려면은 이제 통과. 뒤에서 오는 빛을 그렇죠. 이제 네. 굽어지게 해서 다시 이쪽으로 돌게 해서 저한테로 오게 하면 되죠. 이게 굽어지게 네. 해가지고 네. 그래서 너는 이걸 흡수시키는 건가? 흡수도 아니야. 그럼 보이지 네. 않을까? 그러고 반사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할까 했는데 굴절. 빛을 그렇죠. 굴절이라는 용어를 굴절. 네. 빛의 굴절률을 잘 조절을 해서 네, 이게 네, 그대로 돌아서 다시 오게 만들면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근데 거죠. 굳이 그렇게 힘들게 그걸 개발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긴 한데 이게 그렇죠. 진짜로 개발이 돼서 상용화가 되면 네. 진짜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기는 해요. 완전 많이 벌어지죠. 뭐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또 유튜버거든요. 유튜버여서 또 이게 바로 몰래 카메라 뭐 이런. 걷어 차고. 예, 걷어차오. 그거 뭐지? 이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어쨌든 그래서 진짜 이렇게 영화에서 우리가 이제 봤던 그런 뭐 희한한 현상들 그리고 뭐 과학기술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런 아이템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에 자주 어벤져스에도 자주 나오는데 네. 이제 별에서 별로 이동을 하잖아요. 네. 역시 우주 전문학자. 우주 여행을 하는 게 사실 나오면 가장 좋겠다는. 별에서 별로. 네. 그 순간 이동을 하는 거의 순간 이동처럼. 축지법 스타일로. 그 영화에서는 뭐 축지법은 타고 좀 뭐 다르죠. 한참 잠깐 가는데 금방 이동을 하거든요. 네. 네,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 SF에 나오는 기술 중에서 네. 가장 불가능한 기술이 그겁니다. 아 그래요? 별에서 별로 이동하는. 그 보통 영화에서는 그 부분을 생략을 하죠. 너무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그냥 당연히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진행을 하는데 사실 그 기술이 되면 나머지 기술은 그냥 다 된다고 보시면 되죠. 지금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지금 달은 기술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네. 38만 38만 킬로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도 며칠 걸리지 않나요? 그 한 3, 4일 정도. 3, 4일 정도 네, 걸려요. 아폴로 갈수 있습니다. 11호 또 3일 만에 갔었잖아요. 네네, 3일 만에 1969년에. 지금은 더 빠르죠. 달 여행 금방. 그런데 이제 하겠네요. 화성까지 가려면 10달 정도는 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영화 같은 걸 보면서 과학자분들은 야, 저런 건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을까? 뭐 그런 장면들이 혹시 있을까요? 이런 거 너무 궁금하잖아요. 영화 볼 때는 그냥 영화만 영화를 보지. 보죠. 영화요? 왜냐하면 영화를 분석하다 그래요. 보면은 영화 보면서 거기에 빠져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맞아요. 영화를 분석해서 보다 보면 맞아요. 눈에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과학자들이 무슨 네. 과학 관련된 내용이 잘 나오는 영화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재밌는 영화를 재밌는 좋아합니다. 영화가 좋아요. 그리고 그냥 재밌는 영화. 이제 과학적인 고증이 잘 된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감동하죠.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까지 나오는구나. 자리를 옮겨서 네. 좀 그 다양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 너무 좋습니다. 영화도 영화지만 요즘 그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네, 워낙 많은 채널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방송만큼 영향력이 세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또 그대로 믿고 또 맹신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뭐 사회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뭐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목격하셨죠. 진짜인 것처럼 약간 진짜인 것 마냥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믿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네. 아니 누가 이걸 믿겠어? 라고 네. 이거 누가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믿어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구 평면설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니, 근데 이게- 너무 과거로 돌아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너무 과거로. 그걸 실제로 믿고 네.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재밌어요. 네, 달에 갔다 온 것도 가짜고 애초에 달 그쵸. 자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네.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그 그런 음모설이 것도 있죠. 네. 네, 음모설. 네. 그리고 사실 뭐 혈액형 같은 것들도 그렇고 혈액형 성격학 이런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 믿고 있었다고요. 근데 사실 혈액형 성격학 네. 분류학 자체가 네. 인종차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정말요? 예, 그게 왜냐면 백인들이 이상하게 B형이 적어요. 그래서 이걸 차별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했다가 그게 일본에서 문화적인 현상으로 바뀌면서 다시 들어온 거죠. 재밌네. 아 맞아요. 그 B형이 좀 적다는 얘기 듣긴 했습니다. 네네. 제가 B형인데. 중요한 건 아니고 TMI인데. 네, 동양인들은 B형이 20% 넘어간 경우가 많은데 서양에서는 10% 미만이거든요. B형 많구나 네. 동양인들이. 네. 그런데 이게 이 황당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이게 받아들이게 되는 이유를 잘 좀 살펴보니까 적절히 어떤 팩트와 잘 녹여서 버무려서 이렇게 채색을 해서 실제인 것처럼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 이게 팩트와 또 이게 만들어낸 지금 이야기들을 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거 좀 구분할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뭐요? 잠깐 적을게요. 네, 첫 번째 네. 숫자로 표현을 했는가. 대부분 많다, 적다, 뭐 좋다, 무겁다, 나쁘다, 가볍다 뭐. 이렇게 같이 판단을 하지 네. 숫자로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숫자가 들어가면 왜냐하면 실험을 했으면 반드시 숫자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거나 아니면 얘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숫자 얘기 안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숫자 뒤에 어떤 단위가 붙었는가. 대부분의 경우 퍼센트나 배로 붙은 건 믿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뭐요? 0.001하고 네. 0.002의 차이는 사실 0.001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거 퍼센트라면 100%예요. 100% 증가, 혹은 100% 감소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러네. 네, 그래서 그 뒤에 어떤 단위가 붙었는가. 이거 굉장히 이제 이것만 보셔도 되고요. 세 번째 조건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 양파를 먹으면 몸에 좋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양파를 먹으면 몸에 좋다. 건강한 사람이 양파를 먹으면 몸이 좋다. 이제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 실험하려면 조건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 없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고 붙어 있으면 사실은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숫자나 단위나 그다음에 조건이 있다면 이건 어느 정도 그래도 신빙성이 있는 거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기초 자료가 돼요. 이게 그럼 아예 말도 안 되는 게 가짜 과학이라면 또 유사 과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유사 과학. 그런 건 또 어떤 거죠? 뭐 사실 네. 말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말이 안 되는 건 내한가지인가요? 네, 마찬가지. 유사 과학이 이게 말이 되는 이거 말이 약간 그러니까 되는 가짜, 것처럼 유사. 네, 네. 꾸미는 거죠. 과학 꾸미는 관련 거. 용어나 최근에 발견된 무슨 새로운 사실 같은 걸 적당히 섞어서 마치 이제 전문 용어처럼 막 포장을 해서 하는 그러니까요. 경우들이 또 있죠. 이 유사 과학 중에요. 제가 또 가져온 퀴즈가 있어요. 이제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자면은 이 전자파 차단 스티커 있잖아요. 전자파 차단 스티커. 뭐 핸드폰에도 붙이고 뭐. 네네 그렇죠. 이런 거 네, 다 막 붙이는 거. 네. 그거 효과가 있다 vs 없다 이거입니다. 있을 리가 없죠. 없다? 있다. 있다. 아니 그 멀쩡히 그 산업이 존재하는데 그걸 만드는 분들도 그러니까요. 있고 우리가 다 그거 붙이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잖아요. 핸드폰에 전자파 스티커 붙이시잖아요. 네. 네. 핸드폰이 전자파로 인해서 통신하는 거거든요. 잠깐만. 거기 붙였는데 핸드폰이 되면 효과가 없는 거고요. 문제가 있네요. 전자파가 이게 먹통이 돼야 되는 거구나. 네. 차단되거나. 네. 먹통이 돼야 되네요. 아 맞네. 네 그럼 이렇게 그거 왜 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장식용 연합하시면 돼요. 장식용. 속은 거죠. 네. 약간 예쁘게 네. 데코레이션. 네. 이렇게요. 없다고 나왔어요. 전자파 연구원이요. 4개의 업체를 전부 다 실험을 해봤는데요. 네. 네, 효과가 전혀 없었고요. 일부 제품에선 스티커를 붙였을 때 네, 전자파가 더 많이 발생한 걸로 조사가 되었대요. 네, 심지어 네 심지어 그것도 신기하네요. 네, 더 많이 더 많이 발생이 나오게 하긴 되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기능이 더 좋아지긴 하겠는데. 아, 그러니까 전자파가 약간 이 핸드폰 더 좋아지고 약간 이런 건가? 약간 업그레이드 그건 네. 좀 알아봐야겠는데 아마 그 제품에서 나올 가능성이 데이터 크죠.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제품 자체에서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약간 또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어머님들이 약간 선인장을 약간 전자레인지 위에다가 막 많이 올려놓으시고 그러시잖아요. 올려놔야지. 네네네. 왜냐면 하나씩은. 이게 전자파를 차단해준다고 해서 먹어준다 해서 선인장이. 근데 이것도 이거 뭔가 효과가 아예 없대요. 아예 진짜. 없는 게 아니고 일단 전자레인지라는 그 상자 자체가 네. 전자파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용이거든요. 그 안에만 들어가야지 아니면 밖에 나오면 밖에도 익어요.
맞죠. 네, 그 안에 음식이 다 익잖아요. 뭐 봉을 끓일 정도 익는데 그 선인장 안에 밖으로 넣으면 나오면 있겠죠. 있겠네요. 그리고 있겠네요. 설사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자파가 그 선인장 쪽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나올 텐데요. 걔가 그럼 그걸 빨아들여야 되는데 네. 정말 기가 엄청 세진 선인장이 아니면 안 될 것 이게 이제 같은데요. 전자파라는 용어 자체가 너무 이상한 뭔가 몸에 안 좋은 것 같은 네, 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전자파라는 건 과학적인 용어는 아니고 네. 전자기파라는 거거든요. 전자기파. 전자기파라고 해서 이 모든 빛이 전부 전자기파예요. 빛도 전자기파. 네, 이 빛이나 사람 몸에서도 적외선이라는 네. 이제 전자기파가 나오고 나오거든요. 있고. 나오고 있네요. 네, 적외선 카메라 찍으면 보이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것도 이제 아주 전자파도 좀 아주 자극적인 방법으로, 자극적인 언어로 사람들을 좀 이렇게 그렇죠. 현혹시키는데 네. 특히 뭐 남자분들 이렇게 남성성이 좀 떨어진다. 내지는 뭐 어떤 뭐 특정 기능이 좀 이렇게 좀 저하될 수 있다. 맞아. 남자들이 이런 거 들으면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거 아무 문제 없는 그 거예요. 몸에 안 좋은 전자기파는 있어요. 네, X선. X선. 감마선. 감마. 네, 이런 건 안 좋죠. 네, 이제 방사선이기 방사선, 때문에. 방사선 안 좋은데. 네. 방사선 외에 전자기파는 우리 주변에 그냥 일상적으로 있는 거고요. 우리는 또 핸드폰을 계속 무선으로 쓰기 때문에 여기도 전자기파들이 가득 차 있고요. 이 햇빛 자체가 완벽한 그렇죠. 전자파잖아요. 그 햇빛의 모든 네, 전자기파가 다 다 섞여 있고요. 들어있어요. 네. 그리고 전자기파는 이제 파장이 짧을수록 더 자극 이제 에너지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우리가 쓰는 흔히 이제 전자파라고 부르는 것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기 때문에 파장이 길어서 네. 오히려 그 햇빛이나 눈에 보이는 빛보다 약해요. 에너지가. 그럼 뭐 딱히 막 조심해야 되고 막 전자레인지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면은 엄마한테 맨날 혼났거든요. 안 좋다고. 그럼 상관없었던 거네요. 뭐야. 괜히 그리고- 혼났네. 그리고 뭐 MSG만 안 좋다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뭐 중국 음식 먹으면 MSG 많이 들어가가지고 졸립다. 이런 것도 네. 다 허구잖아요. 사실 MSG가 뭐 나쁘다는 게 뭐 연구결과 나온 것도 없고. 그렇죠. 그 성분이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알러지를 가지신 분들은 있어요. 그 알러지가 없다면 사실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런 설들이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고 사람들이 또 이걸 또 재생산하고 뭐 이 이유가 뭘까요? 마리아 네. 코니코바가 지은 생각의 제공성이라는 책이 나오는 건데요. 네.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하려면 내 머리를 써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좀 그러니까 피곤하긴 뭔가 해요. 누가 네. 얘기를 하면 저게 맞나? 틀리나? 찾아봐야지. 이게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서 누가 그냥 얘기를 하면 그래. 받아들이기 제일 편해요. 사람이 굉장히 경제적인 동물이거든요.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그게 되게 편한 편하니까. 거예요. 네, 그래서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그거는 편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가 꼭 좋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 사실 이제 약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훈련들을 많이 못 받은 거죠. 우리가 보면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저게 과연 맞는 말일까라고 네. 생각을 하면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보면 될까라는 걸 전혀 많이 훈련을 못 받다 보니까 예, 들으면은 그런가 보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죠. 또 신기한 거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주파수 채널이라는 게 있는데 자 갑자기 들어간 퀴즈입니다. 이 주파수는 어떤 걸 자극시키는 주파수일까요? 라는 퀴즈입니다. 자 들려드릴게요. 고막을 자극시키네요. 고막을 딱 자극시킨다? 그 요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네. 이거 약간 좀 사찰 계열 소리인 것 같아요. 사찰 나왔고요. 사찰을 나왔고요. 사찰 계열. 아주 다 땡이에요. 다 땡입니다. 이거는요. 이성을 당기는 주파수. 이성을 당기는 주파수예요. 이성을 유혹하는. 네.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주파수입니다. 내가 저 주파수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걸 들으면은 그냥 막 세라토닌 증가 파동을 입혔기 때문에요. 이걸 듣기만 해도 효과가 있는 거죠. 내가 듣는데 호르몬이 효과는 저기서 나오고. 나타난다고요? 네. 이런 호르몬이 나오고 이성의 관심을 받을 수 있고 약간 이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들으면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을 갖는다. 네. 상대방이 듣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걸 들으면 근데 여기서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이거 지금 600만 조회수가 넘은 유명한 동영상이고요. 그리고 답변이 이거 댓글이 장난 아니에요. 댓글 중에서 제가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왔다. 이성을 갖고 싶으면 이걸 꼭 들으셔야 한다. 알바 같은데.
아니 그리고 네. 여기서는 진심 소름 돋았음. 8년 만에 연락 옴. 이게 말이나 되나? 개소름. 이게 600만 명이 들으면 그 중에 몇 명은 네, 있을 보겠네요. 거예요. 확률적으로 정말 확률적으로 600만 명 중에 한 명은 나와요. 아 이게 아, 그렇죠, 그렇죠. 확률로도 갈 수 있네요. 맞네. 이게 엄청난 인기거든요. 600만 명이 들었으면 확률적으로 충분히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원래 연락하려고 하던 사람인 거지. 맞아.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딱 듣고. 또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이런 주파수가 이성을 당기는 주파수 그뿐만 아니고요. 종류가 엄청 다양하거든요. 살 빠지는 주파수 엄청 유명하고요. 살 빠지는 줄. 네. 아, 그건 이거 들어봤어요, 진짜. 이거 들으면은 살 빠졌다는 막 그 살이 뭐 증언도 있고 막 뭐 맞아요. 10kg 뺐어요. 한 달에 막.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막 이거 스트레스를 집중력. 받네, 이 얘기 듣고 있으니까 진짜. 스트레스를 받나요? 아 진짜요? 아니, 약간 이런 얘기 엄청 많아서 그러니까 골라서 들어요. 그런데 혹하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요. 엄청난 채널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런 주파수 이런 현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자 입장에서는 좀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요? 말도 안 아예 되는 말도 안 상황이라서 돼요?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뭐라 말을 할 수가 완벽한 없네. 가짜 과학인가요, 이거는? 과학 아니죠. 뭐. 과학이 아니죠. 과학도 그냥 아니고요. 이거는 약간 심리 테스트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 현혹시키는 거죠. 과학이라기보다는 현혹시키네. 왜냐면 이게 아까 얘기하셨던 유사 과학의 대표적인 예일 유사 것 과학.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막 좀 전에 뭐 네. 저 주파수 네. 아니면 뭐 세로토닌 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거 어, 굉장히 맞아, 맞아. 과학적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네. 단어 한두 개 이렇게 넣어가지고. 왠지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유사과학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 세로토닌이 어떻게 분비가 되고 얼만큼 분비가 되고 네. 어떤 기작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 안 해요. 안 나와요. 네. 그냥 그쵸. 호르몬 증가 네, 그렇게만 이런 나와요. 느낌. 근데 네. 호르몬이라는 게 호르몬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몸에서 생리 활성을 도와주는 다양한 조효소 물질들을 호르몬이라 그러고요. 조효소. 그래서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있으면 호르몬이고요. 네. 못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비타민이거든요. 아. 네, 그 사실 다 걸려요 말도. 그러니까 보니까 뭐 그런 것들 아까 얘기했지만 숫자, 네. 단위, 숫자, 그다음에 단위. 어떤 조건에서가 하나도 없잖아요. 진짜 네. 세 가지 아무것도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네요.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읽지를 않아요. 받아들이잖아요. 과학자들이 그 새로운 연구 주제를 찾아서 헤매는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예, 그런 게 뭔가 효과가 있다면 가만 놔뒀을 리가 없죠. 아 하긴 그쵸. 과학자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연구까지 하냐면 네. 이그노벨상이라는 거 있어요. 이그노벨상?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연구를 주는 한 과학자들한테 주는 상이고 실제로 아. 그런 대회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정말 쓸데없는 거 많아요. 근데 만약 이게 효과가 있었으면 거기서 연구됐을 거예요. 어떤 분이 계시냐면요. 이게 손가락 뚜둑뚜둑하면 네. 손 관절 나빠진다. 어. 이런 소리 네, 들어본 적 네. 있으세요? 그리고 관절 네. 이거 두꺼워진다. 네. 그래서 시원한데? 네, 어떤 분이 진짜 수십 년 동안 한쪽 손의 관절만 계속 깎으신 분이 계세요. 이것만. 네, 양쪽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근데 어떻게 됐죠? 아무 이상 없다. 아 뭐야. 근데 그건 약간- 대단하네요.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런 것도 다 연구한다니까요. 근데 자신을 저게- 실험의 도구로 해서 어떤 그 네. 어떤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근데 저게 만약에 이분은 사실 정신 과학자는 아니었는데 또 어떤 것도 있냐면요. 벌에 쏘였을 때 어디가 제일 아플까? 어? 몸을 200개의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정말 하나씩 벌을 쏘여봤어요. 그럼 네 번째 쏘였을 때가 제일 아프지 않을까요? 약간 그런 어느 느낌으로. 부위가 가장 아플까? 근데 여기가 제일 아팠대, 인중. 어머. 아, 이런 거. 여기가요? 인중 부위가. 뭐 이런 것도 다 연구를 해요. 근데 이게 만약 효과가 있었으면 벌써 연구는 되고 논문 다 나왔겠죠. 근데 참 세상에는 이렇게 참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상식적으로 풀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그 과학적으로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과학의 변경지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경지대? 이게 뭐냐면은 산이라고 생각하시면요. 네. 어디서부터 산일까요? 오. 이게 산 산이 밑에부터 쭉 이제. 산 밑에 가서 어디 가서 딱 그 선을 긋기가 되게 애매해요. 산 밑에 진짜. 거기 그 네. 뭐, 근데 어쨌든 백숙집 뭐 이런. 그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기서부터는 산이구나 하는 데가 있고 네네. 확실히 산인 지점이 있는데 네. 과학이 세상을 설명하시는 것도 확실하게 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는 잘 몰라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은 이렇게 동시문적으로 퍼져나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그 사이언스란 말 자체가 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아. 세상을 알아가는 건데
우리가 알아서 답을 찾아냈으면 과학인 거고 아니면 아직까지 과학의 영역이 아닌 거고 그리고 찾았는데 이건 답이 아니더라. 그럼 그건 비과학인 거고 이런 식으로 나눠놨는데요. 모든 것들을 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네. 그렇지만 저는 그 과학이 모든 것을 꼭 설명해야만 할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요. 왜냐하면 꼭 과학 말고도 종교도 있고 뭐 윤리도 그쵸, 있고 그쵸. 예술적이 예술도 있고 있고요. 네, 가치관도 어느 있고 다 네. 있는데 그런 것도 영역들이 다 또 그들이 감정, 설명할 수가 감정의 또 있잖아요. 영역도 있는 네. 거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과학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거든요. 옛날보다 옛날에 설명 네. 못하던 것들을 점점 설명하게 되는데 음. 그게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무리 발전을 해도 네,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고. 인간이 느낄 수 없는 건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볼 수 없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쉽게 믿는 사람이 있듯이 또 쉽게 못 믿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걸 과학적으로 뭔가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욕구도 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것들 중에서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초인적인 힘, 약간 귀신이나 약간 이런 거 혹시 믿으시나요? 약간 좀- 유리 겔라. 네, 그러니까 사기였잖아요. 이런 게 막 이렇게 물건이 혼자 이렇게 움직여. 근데 이게 나만 본 게 아니야. 맞아. 근데 이런 현상은 사실은 과학적으로 풀어내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아마 네. 여기 동의를 하실 텐데 아까 왜 믿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과학자들은 가장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과학의 기본은 의심이거든요. 의심. 그리고 과학자들은 그 의심에서 결과가 나왔다고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의심해서 찾았는데 이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움직였다면 네. 거기에는 분명히 힘이 작용했다라는 건 과학이에요. 뭔가 네. 힘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뭔가가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네. 근데 그 가치에 대해서 분명히 이건 좀 뭔가 그 풀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들을 하신 모양이에요. 20세기 들어서 이걸 좀 이렇게 과학적으로 풀어보려는 그 연구가 계속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런 하는데 현상이 실제로 나타난다면 그거는 해결할 가치가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뭔가가- 좀 접근을 했나요? 네. 지금까지? 사실은 그런 현상이 실제로 아무 힘 작용 없이 일어났다라는 것 자체를 아직 못 증명을 받아들이고 있죠. 못했죠. 그러니까 그 폴트가이스트 현상이 진짜로 일어나는 건지 네. 아니면은 그냥 뭐 지진이라든지 다른 주변에서의 진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카메라 조작이라든지 누가 장난쳤다든지 그랬는지를 아직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다라는 걸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귀신일 수도 있는데, 그죠? 네, 그럴 가능성은 이제 과학에서 보죠. 그렇게 과학의 보시면 영역에서는 돼요. 귀신 영역에서 문제. 벗어난. 그럼 누가 밑에 자석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금속들이 많이 있는 데에서 네. 전류를 강하게 흘리면 아. 그 얘네들이 전류가 이렇게 자석이 되기 때문에 막 이렇게 흔들릴 수 있죠. 그러니까 누가 장난을 쳤거나 어떤 뭔가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맛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 강력 좀 센 자석하고 네. 자석을 밑에 놓고 위에다가 접시에다가 네. 콘프레이크 있죠? 콤프레이크? 네, 뿌려놓고 밑에서 움직여 보세요. 따라합니다. 시리얼? 네, 철분이 들어있나? 네, 철분 들어있어요. 그럼 시금치 같은 것도 움직이겠네. 근데 걔는 이제 무게가 너무 나가서 그런데 시리얼이 실제로 가벼우니까. 예전부터 네. 그 철분 강화로 만들어진 음식이에요. 그래서 꽤 많이 들어있어요. 집에서 해봐야겠다. 근데 자석이 좀 강해야 됩니다. 애들이 굉장히 놀라겠는데? 네, 자석이 이제 자석이 좀 그러니까. 강해야 돼요. 네. 아주 강한 자석. 네. 철분이 아주 많지는 않으니까. 네. 아, 그렇죠. 아주 미세한 양이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가루를 내서 하시면 더 좋죠. 이거는 또 다른 또 영역이긴 한데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는 두 분은 뭐 믿으십니까? 저는 믿으실 것 같은데 왠지 과학자. 저는 이제 천문학자이기 네, 때문에 천문학자였어요. 예.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가 외계인. 네, 그러니까.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궁금해요. 거의 100%의 전문학자들이 네. 외계인 자체는 분명히 존재할 거다. 아니,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이 무한한 우주에서 그렇죠. 우리만 정확하게- 생명체라는 게 말이 안 정확하게 되잖아요. 그 상식적으로. 드레이크 방정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실제로 그 계산하는 방정식도 있어요. 드레이크 방정식 뭐 그 사람 이름인 것 같은데. 네, 그- 네. 사람 이름인데요. 우와, 음. 역시 네. 사장님 아니 그 멋있어요. 드레이크 이름 제 친구 드레이크라고 하면 아, 진짜 드레이크 분이 계세요? 흔한 이름이죠. 네, 뭐 많은 뭐그 데이빗 정도의 아, 데이빗 정도의. 네네네. 오. 그게 그거잖아요. 이 지구 우주 전체에서 네. 그러니까 일단 지구 같은 행성이 있을 확률을 구해요. 그러니까 어. 은하가 있을 확률, 그 은하에 항성이 있을 확률, 그 항성에 행성이 있을 확률, 그 행성이 항성과의 거리가 적당해서 지구처럼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 거기에 그쵸. 생명체가 나타날 확률. 그 숫자가 다 네, 있으니까. 그게 다 있어요. 그, 아, 있어요? 그 다분율이에요. 다. 그래서 그 생명체가 인간처럼 지적 생명체로 진화할 확률, 그리고 지적 생명체가 외부에 이 신호를 보낼 확률, 어머. 그리고 그 신호를 우리가 받을 때까지 걔들이 안 망하고 살아있을 확률, 이런 거 다 들어갔거든요. 아, 진짜. 네. 와, 진짜 복잡하고. 그런 확률들을 다 총합해서 현재 우리가 이제 우주 전체에 지적 생명체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확률. 그를 이제 왜냐하면 확률을 그들이 이미 100만 년 전에 멸종해 버렸으면 우리는 못 만나거든요. 그치. 네, 그래서 그런 거 다 계산하는데 이게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있으니까 0이 아, 그쵸. 아니에요. 네. 우리가 있을 네, 때 그러면은 어딘가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만 있지 않겠죠. 생명체 자체는 분명히 있을 존재할 거예요. 거고 네. 네. 분명히 존재할 거고 근데 지적 생명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네, 지적 그쵸. 생명체의 기준은 뭐냐? 이게 외부랑 소통이 가능. 소통이 외부랑 가능하다. 소통이 가능하려면 뭔가 기술을 써서 뭔가 외부로 신호를 보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일단 이제 그래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지적 생명체의 기준은 수학을 해야 된다. 수학을 해야 한다. 아 수학을 해야 된다. 수학을 하는 게 지적 아 수학 생명체다. 진짜 싫어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농담으로 이제 네. 그 사실은 지구에도 그 지적 생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좀 위안이 되네요. 진짜 미안해 되는데? 그러네. 저도 지적이지 못해서 동료들이 좀 많이 있다는 게 좀 위안이 됩니다. 네. 그 외계인에 대한 연구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좀 그러니까 외계 생명체를 찾는 연구에서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네. 외계 생명체가 살만한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살만한 장소. 있어야겠죠. 장소가 어디냐면은 별 이제 보통 우리가 별에서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별에서는 못 살고요. 별은 태양처럼 뜨겁기 때문에 예, 거기에는 뭐 어떤 그 분자가 구조를 가지고 존재할 수가 없고 일단 아예 존재가 그러니까 지구처럼 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다른 별 주위를 도는 행성들을 찾았어요. 이미 많이 많이 찾았죠. 아, 4,000개가 넘게 찾아냈거든요. 너무 설레어요. 겨울이 온 것보다 더 설레어요. 네, 아무도 몰래 찾아봤어요. 어머. 예, 사실은 다 공개됐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죠.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렇죠. 예. 사실은 날 찾을 때마다 뉴스에 내는데 아, 진짜요? 결과적으로는 몰래 찾아오게 됐어요. 아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왜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지? 난 너무 좋아. 그 중에는 지구랑 환경이 굉장히 비슷할 걸로 추정되는 이제 행성들도 찾았어요. 너무 두근거리는데? 그런 우리랑 행성들도 비슷한 모양의 어떤 생명체. 태양과의 거리가 이제 지구랑 비슷해요. 어머머머머.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액체 상태로 물이 존재할 수 있겠다라는 곳 그런 것들도 찾아놨어요. 근데 그 외계인이 그 또 다른 행성의 생명체가 꼭 우리 모습이 아니더라도 뭐 액체 형태로 하고 살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맞죠. 이런 뭐 생긴 그거는 뭐- 생명체는 지구에도 많죠. 그렇군요. 맞아. 하긴 그쵸. 근데 개트랑이가 사실 그 기도 하고. 외계 생명체가 어떻게 생겼을 것 같냐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네. 지구 생명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보셨나요? 지구에 이미 이상하게 생긴 생명체가 다 있어요. 온갖 생명체 다 있어요. 아주 굉장히 독특한 개그를 그러니까. 굉장히 귀 기울이고 들어오는데 지금 내가 들은 게 맞나 싶을 그래서 정도로.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이 생명체라고 예. 하면은 계속 사람만 생각하는 거죠. 맞아. 네. 아, 생명체라는 그렇구나. 맞아.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 외계인이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외계 생명체가 맞는 말이죠. 외계 생명체. 맞아. 네. 맞네. 그러니까 외계 생명체라는 생명체 자체는 지구에도 엄청나게 다양하고 엄청나게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네요. 예, 그 이상의 다른 모양을 가지긴 힘들 것 같다. 그러네. 맞아.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어떤 것들로 만들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것들로 어떤 만들어졌을까? 성분들로 네. 사람 일단 몸을 사람은 탄소 기반 생명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탄소일까? 다른 다른 물질일까? 원소들로 뭐 만들어졌을까?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게 전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들은 딱 정해져 있다. 예, 원소에 지구에는 존재하지 않고 외계에만 존재하는 원소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없어요. 오히려 지구에만 다 존재하는 원소들이 고만고만하구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사람이 만들어낸 그렇죠. 원소들이 사람이 있으니까.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원소들은 지구에만 있겠지만 네. 오히려 그래서 외계에는 존재하는데 지구에는 존재하지 않는 원소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외계인도 분명히 지구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원소들로 만들어졌어요. 너무 궁금하다. 너무 재밌다. 네, 너무 재밌다. 근데 이제 그 원소들 중에서 어떤 원소들을 사용할까? 예,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지구에 있는 생명체랑 비슷한 원소를 사용할 확률이 제일 높다. 오, 난 왜냐하면 진화 자체가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연적인 것으로 만들어졌다면 자연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형태로 네. 만들어졌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추측을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거죠. 이제 사람 생명체의 가장 중심이 되는 원소가 탄소라는 원소인데 이 탄소라는 원소가 생명체를 만들기가 제일 좋아요. 그냥 구조적으로. 합성을 하거나 뭐 다른 물질들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거나 하기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주카면 화학 시간에 유기화학, 무기화학 배우잖아요. 유기화학이 탄소에 대한 화학이에요. 탄소? 그리고 나머지 다 무기화학. 무기화. 그러니까 네. 탄소가 거의 그냥 화학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자연 발생적인 혹은 뭐 인공적인 약간 지금 외계어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알라봐도 예.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네요. 결론은 굳이 다른 원소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다. 이렇게 좋은 원소가 있는데 근데 약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외계 생명체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과학을 하고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뭔가. 충분히 있죠. 있어요. 충분히 네, 있다고요?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인데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전에 100억 년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생명체가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가 46억 년을 살았지만 우리가 지적인 생명체가 된 건 얼마 안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 40억 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다른 데에서는 이제 지적 생명체가 이미 그보다 더 빨리. 그래서 1억 년만 우리보다 더 빨리 진화를 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높은 수준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상태가 딱 좋은 것 같은데요. 너무 이렇게 진화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말 안 해도 서로 삐리삐리 막 이렇게 다 주고받고 이런 거 지금 딱딱해. 딱딱하다고요? 예, 예. 맞아요. 그 눈만 이렇게 크고 막 진짜 약간 그런 상상 소리 속에 있잖아. 맞아. 예, 이렇게 예. 돼가지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것도 참 신기한 게 왜 외계인 다 눈이 클까요? 맞아. 그리고 동공이 다 검정색. 처음에 영화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E.T. 약간 이런 영화를 보면은 그렇게 나와서 네. 외계인이 진짜 근데 우리 지구를 방문한 적이 있을까요? 저 한번 UFO를 본 적이 있어요. UFO를 이제- 본 적이 있으시다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자주 안 하는 게 아무도 안 믿으니까. 일산에서 일산 얘기하면 벌써 사람들이 웃어. 그래서 얘또 이상한 우리 다 같이 물 한 잔 마시고 있었거든요. 막 속이 타네요. 그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우리나라가 UFO의 목격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아니 근데 UFO 진짜 왔을까? 나는 왔다고 한 번은 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아니 하거든요. 제가 그 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어머. 제가 이제 일산에 살 때예요. 근데 낮에 거기 이제 화력 발전소가 있어요. 일산 초입에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살았는데 그 화력 발전소 옆에 이제 작은 동산이 하나 있는데 늘 거기까지 조깅을 해서 올라가서 그 맨 위에 벤치가 하나 있어요. 또 거기 딱 누워서 이렇게 하늘 보는 거를 그게 어떤 일상의 시작이었어요. 오, 근데 그날도 되게 역시 좀 감성적인데? 늦게 올라와서 한 11시쯤 도착을 했는데 네. 딱 보고 있었는데 저기 이렇게 빨간 이렇게 반짝이는 물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인공위성은 아닐 테고 지금 별이 보일 시간은 아니고 그래서 이게 뭐지? 약간 이랬다가 다시 보니까 딴 데로 가 있어요. 어머, 그러다 사라졌어요. 어머, 이거 UFO 맞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그 한두 명한테 했는데 약간 좀 미친 사람 취급을 해가지고 또 일단 일산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곳이니까 야 오늘 일산 그렇지, UFO UFO 얘 는 진짜 뭔가 사막 무슨 이런 데서 너 나오지. 취했냐 막 나오고 장난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 일산 얘기를 뺐는데 예, 어쨌든 전 그걸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게 무엇일까? UFO는 맞죠. 그 그렇죠. 이름 네. 자체로는 이름 자체는 예. 미확인 비행물체. 예, 그렇죠. 미확인 비행물체니까 확인을 못 하셨으니까 UFO Unidentified 맞아요. Flying Object죠. 네. 그러니까 우와. 이게 대답하기가 정말 힘든 게 네. 이분들의 봤다는 목격담이 네. 자기가 본 거예요, 그냥. 뭐 다른 게 없어요. 네. 그걸 가지고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뭐 귀신 얘기도 똑같죠. 어제 뭐 편의점 앞에
누가 써 있더라.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과학자한테 물어보거든요. 그게 뭐냐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참 이게 UFO가 근데 제가 안 봤는데. 일산 UFO 이제 여기 끝낼게요. 오케이.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어. 그건 그냥 경험이신 거죠. 보일 수 있는 거죠.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과학에서 사실 가장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례입니다. 사례. 사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뭐 내가 해보니까 좋더라. 내가 경험했다. 이런 게 과학에서는 가장 피해야 될 진짜. 내용이에요. 과학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보편성이라는 거거든요. 보편성이요? 누구에게나 다 보이고 누구에게나 다 돼야 과학이에요. 과학에는 절대 비법이 없어요. 나만 된다. 나만 괜찮다. 나만 할 수 있다. 이러면 99.9% 과학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뭔가를 이제 내가 새로운 발견을 해서 논문으로 제출하잖아요. 네. 그러면 똑같이 재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네. 예. 외계 생명체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네. 걸 지금은 연구를 하냐면은 네. 그런 걸 이제 염두에 두고 네. 만일에 이제 있을 만한 데를 찾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와 같은 수준의 외계 생명체라면은 신호를 보낼 거다라고 해서 저는 그 신호를 이제 그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신호를 네.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왜 근데- 그거 있잖아요. 네, 그들이 근데 굳이 그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나? 근데 재미있는데 뭐 네, 굳이 근데 뭐 소통을 지구를 하기 위한 욕구가 네. 있을 거고 하긴 생명체들은 네. 또 우리도 보낸 적이 본능적인 있거든요. 그런 욕구가 네. 있죠. 소통을 하고 싶어. 즉 우리도 보낸 적이 있어요 외계로. 우리도 보냈어요? 예, 예. 1970년대 이미. 참 어머. 모르고 예, 있었지. 이미 강한 신호를 외계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어머.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받지 않았나요? 제가 또 가지고 왔습니다. 밀사리 서클에 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거 헤이토픽 보면은 이게 미스터리 서클이 엄청 크거든요. 엄청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거는 진짜 왔다 미스터리 갔구나. 서클이 네. 엄청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세 가지만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요. 첫 번째,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지금의 주제, 외계인설. 네. 이게 외계인설이라는 게 있는데 외계인이 그들의 동료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설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 플라스마설. 자연적으로 발생한 플라스마가 미스터리 서클을 만들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게 더 이해가 안 되는데 얘가 둘이서 듣자마자 무슨 말이지? 너무 그리고 세 번째가 나왔어요. 기상설, 기상 현상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설이 있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그 첫 번째 설이 그래도 제일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도 뭔가 그렇게 이제 좀 생각합니다. 메시지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 안에 무슨 암호 같은 게 있는 거지. 그니까요. 뭐 잘 살고 있니? 뭐 가끔 네 저도- 생각해 뭐 이런 거. 저도 세 개 중에 굳이 하나라면 차라리 첫 번째가 오히려 그쵸. 외계인설이라니까요. 어떻게 다른 두 개를 저렇게 말이 안 되는 걸 갖고 왔을까요? 말이 안 된다고. 이게 그래서. 믿는 사람 엄청 많아요. 플라스마가 영화에서 자꾸 나오니까 이게 무슨 광전자포 이런 건 줄 알았지. 그냥 물질 상태잖아요. 플라즈마가 뭔지 모르고 만든 그렇네요. 그렇죠. 그럼 확실히 뭐지? 그냥 근데 플라즈마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네. 주시죠 그러면요. 조금만 설명해 플라즈마라는 용어 자체는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네. 핵이 있고 전자가 있거든요. 오. 핵을 중심으로 전자들이 이제 주위에 분포하고 있는데 괜히 물어봤다. 네. 그래서 잠깐만요. 이게 사람들이 다들 과학자들한테 물어보고 네. 설명 시작하면 괜히 잠깐. 그래서 그 핵과 전자가 떨어져 있는 게 플라즈마입니다. 같이 핵과 붙어 있지 않고. 전자가 붙어 있지 떨어져 않고. 있는 게 플라스마라고요? 따로따로 원자인데. 예, 그 온도가 되게 굉장히 높거나 아주 높은 고온 상태. 그러면 그런 온도가 상태를. 높아지나요? 그런 상태를 그런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예, 쉽게 설명하자면 여기 써져 있는 대로 플라스마가 발생했을 때 작물도 타고 화재도 나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없어서 이 가설은 안 자연적인 된다. 플라즈마가 네. 발생했다는 건 아마 네. 번개가 치는 경우거든요. 이런 거요. 예. 이런 거요, 과학자님.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번개가 그때 쳤다는 알아요. 얘기인데 번개. 네, 번개 가지고 아까 그런 그림을 만들 수가 없죠. 하긴 그쵸. 토르 아니고는 토로가 이렇게 그려야 토르일 돼. 수도 있잖아요. 토로도 외계인이네요? 네, 외계인이죠. 그럼 외계인이죠. 토르를 할 수 있죠. 토르는 난 사장님이 충분히. 사장님이 저렇게 진지하시게 얘기할 때마다 너무 즐거워요. 우리 매사에 진지하니까. 우리는.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체는 뭔가요? 사람이 만들었다고. 네, 사람이 만들었다고 밝혀졌고 네. 사람이 만들었다고 밝혀지지 않은 것들도 아주 높은 확률로 사람이 숨겼을 거다. 시연도 했었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네, 직접. 그래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밟아가면서 만드는 거 보여줬어요. 외계인이 아니구나. 그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그렇게 큰 그림을 예, 혼자서 다 밟으면서 만들었습니다. 와, 저는 이런 미스터리 서클 보면서 되게 신기했거든요. 막 뭔가 미스터리하고 약간 이런 사건들이 재밌잖아요. 이런 걸 얼마나 그분은 기쁘시겠어요. 저는 제일 신기한 거는 그걸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제일 신기해. 네. 발표라도 우리가 잘 못했기 때문에 과학적인 논리 연구 같은 그래서 우리가 숨어서 그래서 뭐 이런 프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다 맞아. 알리고. 맞아. 이상한 가짜과학 이런 거 알리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과학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잘못된 그런 것에 속아가지고 사실 손해를 보는 일 정도는 없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질병이 그런 거죠. 예전에 질병은 다 저주, 아니 나쁜 공기, 아니면 뭐 신의 징벌 다 그랬잖아요. 근데 현미경이란 게 나오고 미생물이란 게 있다는 게 알려지니까 전염병은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걸리거나 아니면 누가 저주를 해서 걸리는 게 아니라 그 미생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감염이 돼 생기는 거구나 알려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퍼지지 않게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다 나온 거고요. 사실은 뭐 이렇게 과학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냥 상상의 영역으로, 판타지의 영역으로 좀 남겨두고 싶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크리스마스니까 또 크리스마스가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산타가 대표적이죠, 산타. 산타. 산타 할아버지 네. 있거든요. 있어요. 그냥 없다고 알리는 게 정재석 교수님이 쓰신 그 과학 콘서트에 보면은 산타가 지구를 돌려면 얼마의 속도로 돌아야 되느냐. 네. 그 속도는 분명히 초음속보다는 빠르거든요. 네. 그럼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나서 도저히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그래서 루돌프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과학 얘기하다 그런 얘기 듣니까 좋다. 좀 마음이 편해지네. 약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아요, 사장님? 루돌프가 딸랑딸랑 소리를 내는 이유는 그 굉음을 꿈속을 가리기 돌파할 때 그 소리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네. 따뜻하게 마무리를 하자면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 같은 거 있으세요? 뭐 하나씩 얘기해 보시죠. 산타 할아버지 그냥 하루만 우리 집에서 애들 좀 봤으면 좋겠어. 저는 그렇다면 남자친구, 결혼할 남자친구를 선물로 달라고 이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좀 동심으로 따뜻하게 풀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괜한 질문을 했다는 생각이. 그럼 사장님은 뭘 선물 받고 싶으세요? 저요. 저는 이제 뭐 별게 없네. 이게 슬픈 게 저도 늘 애들한테 그 주는 네. 것도 하다 보니까 뭘 줄까만 생각을 했지 뭘 받을까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어느 한순간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돼버려가지고 또 있고 딱히 뭔가 또 필요하지도 않아요. 진짜. 필요는 하죠. 근데 필요는 산타 한데 할아버지가 줄 수 없는 게 필요해요. 없는 게 필요하다. 저런 거 좋다. 뭐 집이라든지 뭐. 너무 큰 거. 너무 큰 그냥 거. 뭐 산타크로스를 믿으면서 시작이 되고 안 믿게 되고 그리고 산타크로스가 되고 진짜 우리 설레네, 가정이 지금 진짜. 이제 다 성인들이라서 네. 우리 이제 산타크로스가 된 입장이잖아요. 아이들 뭐 아직 결혼을 안 하셨지만 네, 그래서 저는 언젠가. 근데 그 말이 참 되게 따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타크로스가 진짜. 된다는 거, 네. 산타크로스가 따뜻하네요. 있고 없고는 떠나서 어른이 돼서 그 베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따뜻한 크리스마스 정신이 아닌가. 네. 이렇게 따뜻하게 끝내는 게 좋잖아. 좋잖아. 너가 들었잖아요, 방금. 어떡해. 네, 너무 좋았어. 산타가 있는 걸로 그러면. 네, 산타가 있는 걸로. 없어도 있는 걸로. 네, 없어도 있는 걸로. 과학적으로 따지지 않고 네. 그냥 있는 걸로. 그리고 실제 있었던 인물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알려져 있죠. 예. 그리고 원래 빨간색 옷이 아니래요. 원래 흰색 옷인데 어머. 그 1900년대 초에 그 미국의 그 음료 회사에서 네. 크리스마스를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면서 빨간 옷, 그 회사의 상징인 빨간 옷을 다 입힌 것이. 그 회사 상징. 그 검정 음료. 네, 그 네, 북극곰. 이게 뭐 모든 게 다 또 자본주의와 결합되어 있다는 것도 참 쓸쓸한 얘기긴 한데 어쨌든 어쨌든 그런 게 있어야 1년에 한 번이라도 사람들하고 선물 주고 받으면서 네. 이제 살아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네. 확인하는 거죠. 네. 좋은 이벤트인 맞아요.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뭐 굳이 과학으로 안 풀어도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럼.